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2대 총선 프로젝트 폴리뉴스와 폴리피플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비 후보 인터뷰로서 서울 용산의 황춘자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후보 오래 하셨죠? 10년, 11년째. 그 다 용산 구청장부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용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네요. 너무 많이 알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아, 그래도 용산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겨가지고 지금 당장 뭐 변화를 얘기한다면 네. 삼각지의 교통량이 좀 복잡해졌고 네. 데모대원들이 좀 많아졌고 그 외에는 특별히 변화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용산이 서울의 중심이잖아요. 예. 한가운데 있고 거기서 그 미군 부대 이전 예. 뭐 이런 문제, 구청장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용산을 세계 속의 용산으로 하는 새로운 용산 시대를 열겠다는 것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왔던 것 같은데. 슬로건은 예. 근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변화는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지금 시작된 게 없어요. 예. 일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일꾼. 일을 알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일꾼이 없었어요. 말로만 거론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철도 지하 문제는 언론에서 얼마 전에 나온 거 보니까 누구나 다 선거 때만 되면 써먹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실제 제가 2014년에 와가지고 이제 저는 철도 분야에서 30년 있었고 군생활 거기서 10년을 했기 때문에 용산에 저 첫 발을 디딘 게 제 인생 시작할 때 75년도부터. 아, 그게 예. 용산구청장 그 전부터 용산에 그렇죠. 일찍이. 예. 예. 75년에 제가 군에 입대하면서 용산하고 저는 인연이 시작됐거든요. 예. 그래서 용산을 지금 대통령실 있는 데로 출퇴근하고 그랬었던 곳이고 또 철도 분야에 있으면서는 용산의 철도 문제, 그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또 알 수 있었고. 용산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당선 일보 직전까지도 갔었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봤습니다. 이게 이태원 참사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온 나라와 온 국민이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큰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그건데 실제로 지금 특별법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논란도 있는 거잖아요. 객관적인 어떤 나름대로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짚어주십시오. 저는 그 사건 있고 나서 바로 우리 동네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하나는 안전사고 관리 측면에서 보는 거고 네. 또 한 가지는 자치 경영 측면에서 또 이제 제가 한번 봅니다. 근데 제가 전동차, 저 이제 철도 분야에서 있었으니까 전동차 한 칸에 정원이 160여 명 돼요. 166명인데 이게 혼잡도를 보통 맥시멈 뭐에서 가장 붐비는 게 삼성에서 그 사당 구간인데 여기가 한 330%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몸을 못 움직일 정도로 돼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인원이 몇 명 정도가 돼야지 이동 가능한지 불가능한지가 나오고 우리들은 그냥 알고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우리 황춘자 후보님은 메트로 경영본부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의 전문가 수준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태원도 보면은 그 거리마다 단위 면적이 금방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큰 행사를 할 때는 메인 도로를 교통 차단을 해요. 교통 차단하니까 그때 사고가 났을 때 저쪽에 이태원에서 저 삼각지에서 들어가는 입구, 한남동에서 들어가는 입구, 보광동에서 들어가는 이 세 입구만 좀 제대로 통제를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붐빌 때는 아예 통제를 차 못 다니게 했었으면 좀 그런 사고 그렇게까지는 안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자치 경영인데 내 지역에 오는 그 손님들, 내 지역 상가에 오는 손님은 내 손님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우리나라 헌법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명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가 기관이 어디입니까? 기본이 자치단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적 가치관 토대 하에서 이 자치 경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걸 하나의 현상으로 본다든가 뭐 이거는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저는 상황에 부적절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가 그동안 보면은 상당히 좀 많은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은 부분들이 책임 정치를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정치인들은 그 여러 가지 국가든 지방 사무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어떤 그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수행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책임지는 책임 정치를 안 한다는 부분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 역시 이태원 부분에서도 이 문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보면 지도자의 그 능력을 4가지로 보잖아요. 첫째, 도덕심. 두 번째, 자질. 세 번째, 봉공. 국가관이죠. 애민. 국민을 사랑하라는 거죠.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라는. 이 4가지는 제가 그동안에 뭐 본 지도자의 리더십이라든가 세계적인 인물들의 어떤 그 지도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4가지 요소인 것 같아요. 그 정도만 갖출 수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그 정치적에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본인이 되어야 새로운 용산 시대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용산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2015년도에 도시 컨텐츠 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용산의 마스터 플랜을 제가 만들었어요. 이제 철도가 용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철도가 100만 평인데 서울역에서 한강대교까지 100만 평인데 이게 130년이 다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런던이나 이탈리아나 파리나 가면은 그 중심이에요. 핵심 중심. 영국의 런던이고 프랑스의 파리고 이탈리아의 로마예요. 여기가 용산이. 그런데 이게 130년이 된 100만 평의 철도가 중앙에 딱 있으니까 소음, 공해, 진동, 미관 가장 중요한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게 정말 시대에 안 맞는 거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낙후해 보이고 미관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철도 지하화를 모든 사람들이 뭐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써먹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제가 펜대를 잡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대안도 마련했고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예산은 얼마나 들고 이 어디서 어떠까지 어떤 공법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망라한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더불어 이제 그 주거 환경 정비에 관한 이제 세미나도 한번 했습니다. 근데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도시 쇠퇴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구성 요소가 뭐 어르신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젊은이들이 없고 뭐 시설이 좀 노후화 정도 이런 것을 지표로 따져서 나온 것이 도시 쇠퇴율이라고 나오는데 용산이 도시 쇠퇴율이 중구 다음으로 높아요. 95%에 달해요. 그러니까 중구는 상업지대라 치고 주거 환경이 용산이 사실은 최악인 거죠. 그러니까 16개 행정동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걸려있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신속하게 관이 주도적으로 좀 지도를 하고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좀 바로 잡아주고 그다음에 민과 관과 전문가들이 이루어진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좀 신속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교통 분야에서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여성이지만 그 남성들도 생각하지 못한 신교통 인프라를 제가 이번에 주창을 했어요. 그 신분당선이 강남의 신사역에서 강북까지 연결하는 건데 강남의 신사역에서만 지금 멎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남역으로 와서 국립중앙박물관역 거쳐서 용산역까지 가는 게 이제 그 계획인데 이 중간에 한남역 다음에
보광동 일대가 한남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개발 예정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수천 가구에 수천 세대의 수만 인구가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보광역을 반드시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고, 그다음에 저쪽에 신안산선이 여의도에서 공덕을 거쳐서 서울역까지 가는데, 공덕에서 서울역까지 사이에 여기에 2km인데 여기 중간에 1km 지점에 만리제 여기 있습니다. 만리동, 만리시장. 거기가 서계 지역의 대단히 재개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 역 신설하고, 남영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년이 넘었는데 출구가 하나예요. 근데 반대편 인근에 새로운 아파트가 몇천 세대가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출구를 하나 연결해 주는 것을 제가 설계를 해서 그것도 공약으로 내서, 그래서 제목은 이제 신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인구가 65세 이상 1000만 20%에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부분적으로 많은 노인정도 있고 복지센터도 있고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고, 이게 조직별로 뭐 이렇게 형성된 단체도 있고,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보는 선진국의 제가 사례를 좀 많이 좀 찾아봤는데, 이것을 우리 예를 들어서 용산구라면 시니어 센터를 하나 설립을 해가지고 이 모든 분들의 개인별 DB를 구축을 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저력, 힘은 뭐고, 그 다음에 이분이 부족한 건 뭐고, 이분이 그 봉사활동은 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필요한 거는 소일거리는 용산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효율적으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면서 나이 들어서 이렇게 외롭지 않고 보람차고 이렇게 좀 소외받지 않는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지냈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고 싶더라고요. 마지막인데요. 그 제가 그 4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저는 아이를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기르면서 이사를 5번을 했어요. 아이 봐줄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이사 5번을 하든 그래도 잘 길렀지만, 그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 감소가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는 시점인데, 용산에서만은 아이를 어디다 맡길 곳이 없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못 길러서 보호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직장을 포기하는 사람은 내가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관이 주도하는 최고의 시스템을 갖춰서 24시간 어린이집, 이것을 제가 꼭 운영해 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어린이집도 설치해서 운영도 해봤고, 또 제가 아이를 또 거기다 맡겨서 키워도 봤고, 그래서 그런 5가지로 지금 메인 공약을 내세우고 나왔습니다. 네, 국회에 가면은 예. 이 우리 정치 변화에 본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라는 보수적이고 남전여비고 유교적인 이런 조직에서 여성이 남성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2배 이상을 해야 된다라고 평소에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여기 등단을 좀 한다면 이렇게 많은 여성들한테 이게 힘이 될 것이고, 또 여성들이 또 진출을 한다면 이 정치 무대가 좀 더 맑아지고 또 건실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정치, 맑아지는 정치, 미래지향적인 정치, 이런 게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저기 국민들한테 한 말씀 좀 힘찬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꿋꿋하게 이렇게 버텨주시는 점에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어렵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 힘들었더라도 이 마지막 주어지는 기회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국민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황준자 파이팅! 파이팅!